네,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50대 여성이 검거됐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많은데요. 네, 오늘 이승훈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의자의 진술 내용도 처음과는 달라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뭐라고 진술하고 있나요? 네, 시신 2구 가운데 한 구는 자신이 살해한 게 맞지만 나머지 한 구는 오래전에 자연사한 자신의 남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도 많아서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미궁에 빠진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 절규하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진 건 지난달 29일 밤 9시가 넘은 때였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밤에가 많이 우는데 숨었다니까 짜증날 정도로 울었어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집안에는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안심시킨 다음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서 뜻밖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작은 방 내 고무통, 큰 고무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불이 덮여 있었고 그 고무통 안에서 부부의 시체가 완전 부패된 상태로 이불이 덮여진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 2구. 시신은 악취를 풍기며 심하게 부패돼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시신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출동한 경찰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도 벌써 2해째나 연기한 채 집에서만 지내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발견된 시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곧바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신원 파악에 들어간 경찰. 분석 결과 한 명은 51살 박모 씨로 집주인인 50살 이모 여인의 남편이었고 또 한 명은 49살 이모 씨로 이 여인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언제 가출을 이분이 실종이 됐는지 언제 집을 나갔는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경찰은 좌취를 감춘 집주인이자 울던 아이의 엄마인 50살 이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CCTV와 통화 기록,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공장 숙소에 숨어있던 이 여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의자와 다수 통화한 스리랑카 국적의 S씨에게 피의자의 소재를 추궁했습니다. 설득하고 추궁 중에 그 숙소 주방에 숨어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8월 1일 11시경 포천 송우리 소재 땡땡 섬유에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건 해결에 열쇠를 쥔 용의자가 신속히 검거되면서 시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풀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시신 발견 사흘 만에 검거된 이 씨는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는 할 당시에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거 시 발견된 그 사체 2구는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이 죽였다. 하나는 정확하지가 않다. 이 여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이모 씨는 자신이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 베란다에서 갑자기 숨진 남편을 옮겨 넣었을 뿐이라는 것. 베란다에 있었대요. 처음에는. 거기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였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통에 넣습니다. 그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여인의 큰아들 역시 아버지가 10년 전 집안에서 숨졌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겁이 나서 신고를 하면은 두렵고 그 다음에 뭐 조사받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신고 안 했다. 이렇게.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진술. 이 여인은 검거 당시 경찰에게 2명을 모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한 명만 살해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직장 동료를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 뭐 돈을 달라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동기로 죽였는지 그 이유는 돈만 과다하게 달래서 살해했다. 그것만 진술을 합니다. 사망 시점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남편 박 씨의 신원을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진술이 맞다면 10년이 지난 시신에서 지문이 채취된 셈입니다. 물론 시신의 보관 상태에 따라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10년 전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단 의문과 경계가 필요하고요. 법의학적이고 법과학적인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사망 시점에 대한 추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고무통 안에서는 숨진 남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도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통화 시간은 50여일 전인 지난 6월 14일. 실제 박 씨의 전화가 아닌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거라면 왜 시신이든 고무통 안에 넣었는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자연사한 남편의 시신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집안에 보관해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상당한 시일 이전에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망 시점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망과 관련한 불리한 또는 숨기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공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진실을 가릴 방침입니다. 지금 딱 드는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누구한테 죄송한 겁니까? 그럼 남편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이 이 여인의 단독 범행인지 혹시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